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군산의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써보낸 손편지에 대한 답방이었습니다.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완주군이 시승격을 추진합니다.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례식장 측의 실수로 시신이 뒤바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이 관을 열어보니 할머니 대신 고등학생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1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군산의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은 아이들이 영부인에게 직접 써보낸 손편지 때문에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만남이 이뤄졌는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제발 북한과 통일을 나쁜 일 없고 좋은 일만 있는 이런 든든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제 소원 들어주실 거죠? 2달 전 군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와대에 보낸 영상편지입니다. 이 영상편지와 함께 정성껏 쓴 400여 통의 손편지를 받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진로 체험 학습의 날이라서 특별히 제가 오늘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직업이 무엇인지.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은 바쁜 대통령을 대신해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잘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악 전공인 김 여사는 합창부 학생들을 만나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합창할 땐 내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막 못한다고 그래서 합창할 때 못한다고 주눅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김 여사는 예쁜 말 메아리와 내 나라 우리 땅 두 곡을 합창단과 함께 전교생 앞에서 불렀습니다. 자기 딸한테는 자신이 재밌어 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 학교 학생 450여 명은 2년 전부터 해외 난민 어린이나 패럴림픽 참가 장애인 등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를 써왔습니다. 순수한 동심을 담은 손편지의 힘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만남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완주군이 시승격을 추진합니다. 이 시승격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2025년까지 인구를 단계적으로 늘려 시승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증가 3,000명과 기업과 귀농귀촌 유치 등 사회적 증가 5만 명을 더해 시승격 기준인 15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가 전주에서 분리된 지 9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나온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할 그런.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인구가 증가하는 완주군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시로 승격할 경우 각종 예산 지원이 늘고 도시 발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정부에서 이 지자체 줄 때도 좀 광역이 좀 더 넓어지면 그런 혜택적인 것도 많지 않을까. 하지만 농촌 지역으로서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꼼꼼히 따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혜택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로 이렇게 합해졌을 때 좀 그런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앞으로 8년 뒤의 일이지만 시 승격 추진에 있어 우선시돼야 하는 건 무엇보다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수조 원대의 새만금 건설 사업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 불만이 컸는데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대폭 올린 입찰 기준이 고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3,400억 원이 투입된 새만금 동서도로. 도내 건설업체 참여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5,400억 원이 투입되는 남북도로는 이보다 적은 7.5%.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트라인 기준을 95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지 입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형태로. 대형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전라북도 업체를 30%가량 포함시켜야 입찰 참가 자격이 부여되도록 기준을 바꾼 겁니다. 형평성 문제로 개정에 난색을 보여온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 지역건설업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새만금 사업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지역업체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이 문제로 새만금 개발청장 경질론까지 꺼냈던 전라북도는 지역 인력과 자재 사용은 여전히 권고사항이라며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의무사항으로 정하면 확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에 하나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뀐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일이 전주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관을 열어보니 고등학생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건데 역시 장례식장의 실수 탓이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94살 김모 할머니의 발인을 마친 유족들은 운구차에 관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확인을 요구하자 장례식장 측은 착오로 다른 시신이 왔다며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구차에서 시신을 내린 유족들은 할머니의 시신이 아닌 앳된 고등학생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시신이 2번이나 바뀐 겁니다. 유족들은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또 다른 유족과 시신을 바꾸고 나서야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신이 바뀐 건지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병원 측은 이름이 바뀐 실수라고 답했습니다. 보통 입관을 한 뒤 관에 고인의 이름을 적는데 미리 이름을 적어놓은 관에 시신을 잘못 안치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이제 100% 잘못했죠. 저희 직원 실수니까 이제 관을 바꿔서 입관을 해버린 거죠. 의심을 한번 의심하면은 자꾸 의심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유족들은 관이 아니라 시신이 바뀐 건 실수가 아니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를 복관과 좀 풀어헤쳐서 꼼꼼하게 염이 됐던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급하게 뭔가 훼손한 느낌을 저희가 인지를 했어요. 화장을 하기 직전 유족들이 관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두 유족은 엉뚱한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마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성추행 파문의 진원지인 부안여고에서 이번엔 성적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학사 비리를 확인할 근거 자료들이 무더기로 폐기돼 감사 방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부안여고에서는 성추행 외에도 교사의 부적절한 성적 평가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교사의 호불호에 따라 매번 점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학생만 잘 주고 이랬나요, 선생님? 네, 그건 맞아요. 좋아하면 뭐 자세가 예뻤네 어쩌냐 하면서 좀 올려주고 그랬어요.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등급별 배점 기준에 맞지 않게 여러 명의 점수를 높이거나 낮춘 사실이 포착됐으며 일부 학생에게는 억지로 지각을 표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연히 보관해야 할 모든 수행평가 자료가 폐기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교사 40여 명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조직적인 은폐 기도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재단 자체의 존폐를 걱정해야 합니다.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가 됐기 때문에 폐기한 것은 일단 규정 위반으로 보이고 있고요. 학교 측은 감사에 따른 은폐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가 그렇게 성적 처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구속됐거나 수사 중인 교사 3명 외에도 추가로 7명의 교사가
폭언이나 금품 강요 정황이 늘어나 부안여고 파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골재 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재 채취 허가를 대가로 장학금 기탁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모금에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강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측만으로 비리 정치인이 된 것이 억울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익산시 삼기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6살 황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2살 박 모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모두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달궈진 더위가 쉽게 식지 않는데 요즘 잠들기 어려우시죠? 밤까지 이어지는 7월의 무더위에 요즘 도심 공원이 북새통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밤이 돼도 가시지 않는 더위를 식히러 시민들이 공원으로 모여듭니다. 만개를 앞둔 연꽃이 은은한 빛깔로 여름밤의 정취를 돋우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은 더위에 지친 마음을 식혀줍니다. 그래요. 여기 오면은 너무 한적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시원하게 물을 내뿜는 분수대에선 아이들이 물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네에 올라탄 남성은 바람을 가르는 쾌감에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낮에 무더웠던 것이 싹 가시고 그네를 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장맛비에 모임을 갖지 못했던 풋살 동호인들은 한여름 무더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으로 얻어낸 소중한 한 골에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달아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경기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운 날에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해서. 며칠째 이어진 폭염특보 속에 전주의 아침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등 열대야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는 전북에서도 본격적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불볕 더위가 지속되면서 전주시가 도심 온도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주요 노선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무더위가 극심한 오후 시간에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역과 객사 앞 등 시내 23곳에 얼음을 비치해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를 피해 하천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전주시가 동물 배설물 차단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애완동물의 배설 민원이 늘면서 전주천 생태학습장과 하천변 야외광장 등 4곳에 애완동물 위생 봉투함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또한 전주 사평교회는 비둘기 배설로 인한 부식과 악취를 막기 위해 교각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줄을 설치했습니다. 익산시가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준공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 남원시는 취약계층 가구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기업 지원 기능이 직접화된 종합 비즈니스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기업의 시험 인증과 연구 개발, 3D 프린팅 지원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센터에는 창업 보육센터 등이 동반 입주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기능 고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컨벤션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건립되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시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출장 등의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도내 최초로 특수 작업 의자, 소리 증폭기 등의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가 취약계층 가구의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확대 추진합니다. 관내 200여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화재와 가스 안전,
활동 등을 감지하는 서비스는 올해만 400여 차례 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화재 감지기가 설치된 가정에는 수시로 독거노인 관리사들을 파견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 방안으로 예초기와 관리기, 경운기 등의 소형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간단한 고장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임실까지 우선 안 가고 좋고 기계를 빨리 움직여서 농사를 빨리 지켜서 좋고 여러모로 좋죠. 정읍시가 개최한 농촌 재능나눔 축제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북과학대학교 8개 학과가 참여해 공동으로 개최한 축제에서는 지역민들에게 구강보건과 시력검사, 이미용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나눔 문화 실천의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세계인의 태권도 축제인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태권도원에서 제11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열려 전 세계 40개국 2천여 명의 선수단이 무주를 방문합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시범과 체조 경연대회를 비롯해 명상과 스트레칭 합동훈련과 무주와 전주 탐방으로 진행돼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와 전북을 대내외에 알릴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맞벌이 가정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익산시가 이달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상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평일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개월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로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극을 선보입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무용단의 창작 무용극 왕의 순행이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공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나눔 콘서트 다움이 내일 전주창작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극장을 오늘부터 8월까지 운영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입주미술가 이가립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포장마차 거리가 조성돼 오늘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 강당에서 자매도시인 김천시의 농특산물 교류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전주소리문화관은 판소리 등을 배워볼 수 있는 소리꾼 박혜정의 소리 나눔 교실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합니다. 제3회 완주 로컬푸드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고창군 사업용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출장 교육이 오늘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1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정읍 33도 등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전주와 완주 등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